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크리스천 북클럽 모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참 체계적이더라고요.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 딱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던데요. 첫째가 요약, 그리고 느낌점 나누기, 마지막으로 적용점 찾기,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단계가 그냥 숙제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북클럽 경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그냥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함께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요약인데요. 자료에서는 간단하게라도 한 문단 정도 아니면 최대 레터 용지 반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해오라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내용 정리하는 것 말고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요. 사실 요약이라는 과정 자체가 적극적으로 읽기를 하게 만들어요. 적극적인 읽기요? 네, 그냥 눈으로 쭉 훑는 게 아니고요. 내 말로 이걸 다시 정리하려면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또 글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야말로 능동적인 탐구가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근데 뭐랄까 요약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때 대안 같은 것도 없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고려했더라고요. 만약 요약이 너무 어렵다, 부담스럽다 싶으면요.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탁 와닿았던 문장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한두 개라도 적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아하. 이렇게 하면 참여 문턱도 낮아지고 또 각자 글의 어떤 부분에 마음이 갔는지 그걸 나누는 재미도 있고요. 교회 소그룹이나 어르신들 많은 모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실용적이네요. 각자 준비한 요약이나 그 문장들을 나누다 보면 뭐랄까 퍼즐 맞추듯이 글 전체 그림이 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읽을 때랑은 또 다른 발견이 있죠. 함께 읽는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느낀 점 나누기.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좀 신선했어요. 보통은 깨달은 점을 나누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선 느낀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 가이드라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깨달은 점이라고 하면 왠지 좀 분석적이고 뭔가 지적인 결과물을 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숙제 검사 걷는 느낌? 그렇죠. 근데 느낀 점은 훨씬 솔직하고 좀 더 뭐랄까 보편적이거든요. 기뻤다, 슬펐다, 혹은 좀 불편했다, 감동받았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니까요. 아하. 그래서 북클럽이 소수 엘리트들만의 어떤 지적 유희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훨씬 접근하기 쉽게요. 그렇군요. 그런데 감정에만 너무 집중하면 좀 피상적인 나눔으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결코 지적인 이해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오히려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 자체가 책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딱딱한 분석 대신에 훨씬 부드럽게 개인적인 성찰,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세계관 수정, 이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감정을 돌아보고 그걸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기는 그런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내면화가 훨씬 잘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점 찾기. 이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책은 많이 읽는데 왜 삶은 안 변할까?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독서하고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예수님 말씀도 인용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그 말씀이요. 크리스천 북클럽이라면 정말 꼭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삶에서 아주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정해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네. 이 단계가 결국 책 읽는 지적 활동하고 우리 실제 살아가는 삶을 딱 이어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다리 역할. 정말 중요한 비유네요. 모임 전에 미리 나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겠어요? 그럼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지죠. 처음에는 내가 뭘 실천하겠다고 말하는 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서로 나누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바른 분들이 저는 이번 주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하는 걸 들으면 용기도 생기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요. 서로 격려하는 거죠. 네,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크리스천 북클럽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3가지 준비물. 첫째, 요약 또는 핵심 문장 찾기. 둘째, 느낀 점 나누기. 셋째, 적용점 찾기. 이 3가지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마침내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 자료는 북클럽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이 원칙들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읽고 감정을 살피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비단 북클럽에만 해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혹은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다른 분야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읽고 계신 책이나 듣고 있는 강의 아니면 고민 중인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오늘 당장 한번 간단히 요약해보고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나 돌아보고 그래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까? 작은 실천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